이번 시간 알아볼 내용은 변수입니다. 변수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 동안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값 또는 변화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통해 우리가 참조할 데이터 값에다 이름을 붙여놓고 사용해서 다른 변수나 데이터들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이썬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값에 이름을 갖도록 하는 과정을 변수 할당, variable assignment라고 하는데요. 변수의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입연산자 equal sign을 이용합니다. 여기 는 표시,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수학에서는 는 표시를 좌항과 우항의 값이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equal sign의 왼쪽에는 변수의 이름을 넣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변수에 저장할 값을 입력합니다. 자, 변수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 는 표시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왼쪽에는 변수의 이름, 오른쪽에는 저장할 값을 입력한다고 했었죠. 저는 a라는 변수에 100이라는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조할 값을 변수에 할당하고 나면 이 변수 이름을 통해서 이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할당해 준 변수를 호출해 보면 자, 터미널 창이 밑에 있으니까 오른쪽 패널로 이동해서 조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수에 할당했던 1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변수를 할당할 땐 항상 왼쪽엔 변수의 이름, 오른쪽엔 값이 와야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200b 변수의 이름을 오른쪽에 입력하고 변수의 값을 왼쪽에 입력한다 라고 하면 이 코드는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당해준 변수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엔 제대로 b에 200이란 값을 할당하고 프린트 b로 한번 할당한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서는 100이 출력되고 b라는 변수에서는 200이란 값이 출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할당해준 변수를 삭제하려면 de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del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삭제하고 싶은 변수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 변수가 삭제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b라는 변수를 삭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b라는 이름의 변수는 정의되지 않았어 라고 네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선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도 동시에 선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의 100이라는 값과 b의 200이라는 값을 할당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콤마를 이용하면 각각의 변수를 동시에 출력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동시에 선언해주고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선언된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할 때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변수의 이름을 써줄 때와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는 순차적으로 콤마를 이용해서 입력해 줬지만 이 값들이 들어갈 때는 순차적으로 값이 할당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입연산자 오른쪽 칸에 변수 를 입력해서 값을 할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하게 되면 b가 참조하고 있는 값, 즉 200이란 값을 a에 할당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b에는 지금 200이란 값이 할당되어 있고 a는 b가 참조하고 있는 값 200이 할당되기 때문에 a와 b 모두 200이란 값을 참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면 200과 200이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을 지우고 이 두 개의 변수에 다시 한번 값을 할당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에 각각 a에는 b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b에는 a 플러스 b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는 B가 참조하고 있는 값, 즉 200이 할당되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A가 200이 됐기 때문에 200과 200이 더해져서 400이 될 것 같지만 결과를 확인해보면 200과 300이란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값을 할당할 때 이 할당되는 게 순차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는 200이란 값을 확인할 수 있고 B는 A가 참조하고 있던 값 100에 200이란 값을 더해서 300이란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면 연산자들끼리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라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곱하기와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항상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이 먼저 실행이 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 300으로 바뀌고 그 뒤에 대입이 된다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연산자를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연산자 우선순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변수를 지우고 여러 변수에 동시에 값을 할당해 보기도 했죠. 여기까지 해보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변수라서 그런지 수밖에 저장을 못하나? 우리가 숫자형 데이터 타입만 사용해서 변수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변수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열을 가지고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성 마지막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봤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도 한번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라고 써주시고 괄호를 열고 쌍따옴표를 써주시고 헬로 월드라고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헬로 월드를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는 마음에 10번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헬로 월드를 작성해 줘야 될 거예요. 자, 헬로 월드 프린트 헬로 월드.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 헬로 월드 프린트 헬로 월드 프린트 헬로 월드 프린트 헬로 월드 프린트 헬로 월드.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헬로 월드. 제가 이렇게 헬로 월드를 10번 출력하기 위해서 일일이 10번 타이핑 했는데 이렇게 타이핑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저는 앞에 W 알파벳만 대문자로 작성하고 싶었는데 빠르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뒤에 O도 몇 군데 대문자로 작성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작성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자를 사용한 변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라는 변수에 저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한번 넣어 볼게요. 파이썬에서 문자나 문자열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쌍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되고 그냥 일반 따옴표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고 이 프린트 라인들을 전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이 텍스트라는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hello world라고 텍스트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줬기 때문에 이 텍스트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이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똑같이 따라서 작성해 주세요. 자, 텍스트 뒤에 플러스 기호를 써주고 따옴표를 다시 쓰고 역슬래시는 키보드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역슬래시 기호가 아니라 원기호, 여러분 원기호 아시죠?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 있잖아요. 키보드에 보면 이 특수 문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역슬래시 뒤에 알파벳 N을 붙여주시고 이 두 개의 연산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기호, 키보드에 곱하기 기호를 써주시고 숫자 10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결과물을 나타내지만 아까보다 훨씬 보기 깔끔하고 작성하기도 쉽죠. 만약에 이렇게 문자열을 우리가
우리가 변수에 할당해 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welcome to python 이라고 문자열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할당한 값으로 문자열이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사용법 외에 문자열 표기법이나 특수문자 같은 것들도 뒤쪽에서 바로바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변수란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하면 어떠한 편의성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변수 사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연습을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각각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거주지 정도로 할까요? 거주지를 예로 들면은 앞부분 서울시 강남구 정도까지만 한번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해서 출력하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터미널 창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거주지가 순서대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지가 순서대로 출력이 되면 되는데요. 영상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타이핑하신 뒤에 다시 한번 영상을 시작해 주세요. 자, 모두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넣을 우리 변수, 출력이 돼야 하니까 변수도 3개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이름을 표시할 변수는 name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ame이라는 변수,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 번호니까 phone number라는 변수를 사용해 볼게요. phone number라는 변수, 마지막으로 거주지는 address라는 변수를 각각 선언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변수의 값들을 모두 할당을 해줘야 할 텐데 이름이라는 변수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넣어주시면 될 거고 핸드폰 번호에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예를 들어서 11112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거주지도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이나 아니면 사시는 거주지나 이렇게 간략하게 앞부분만 적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3개의 변수를 각각 프린트 함수에 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는 폰 넘버라는 변수였고 마지막으로 주소, 거주지, 어드레스 변수를 넣고 이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종종 제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예시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 드릴 텐데요. 제가 이런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해서 이런 이유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한번 고민하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격증을 못 따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영상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문제가 너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이름을 짓는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변수의 이름을 말하는 정확한 명칭은 식별자라고 합니다. 이 식별자를 지어줄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이 명명 규칙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규칙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변수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별자 생성 규칙 같은 경우에는 꼭 이 규칙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변수를 많이 만드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이니까 이러한 규칙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변수의 이름은 문자와 숫자 줄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하고 숫자도 가능하고 이 언더스코어라는 밑줄 표시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특수 문자들 예를 들면 느낌표라든지 골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문자들은 변수의 이름에 포함될 수 없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변수의 이름은 숫자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중간이나 뒤쪽에 숫자가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가장 처음 문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고 이 변수의 이름 안에 공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합쳐진 변수를 만들 때는 단어들이 붙어 있으니까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공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특수문자 사용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변수의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키워드
키워드라고 부르는 어떠한 기능들이 예약된 문자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올바른 변수 이름과 잘못된 변수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올바른 변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플이라는 변수 이름은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변수 이름입니다.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앞이 숫자로 시작하거나 안에 공백이 들어있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 숫자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사과라고 하면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꼭 숫자를 사용하시겠다면 뒤쪽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 안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을 포함해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정상적으로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출력을 해보면 여기 신텍스 에러 구문 오류가 발생했고, 텍스트 에디터에서도 빨간 줄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상의 단어들이 합쳐져 있을 경우에는 특수문자 밑줄 표시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밑줄을 사용한 표기법을 스네이크 케이스 뱀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두 단어 이상을 연결할 때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이 밑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아주 맛있는 빨간 사과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면은 빨간 사과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어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한눈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백 대신에 이렇게 밑줄 문자를 사용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반대로 잘못된 예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시로는 먼저 변수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고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자마자 빨갛게 아주 큰일 났다는 걸 알려주네요. 아까 봤었듯이 공백도 포함할 수 없고요. 이 밑줄 문자를 제외한 다른 특수 문자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느낌표는 마찬가지고 이런 달러 표시나 앰퍼샌드 기호도 사용할 수 없어요. 또한 예약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단어들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단어들은 무언가 기능이 있는 단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변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추가로 변수는 명사형의 한 단어로 많이 쓰이곤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이름만 보고도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단어를 변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